했었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는 무조건 다르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운동하는지 정지되는지 구별할 수 있다. 그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특징을 뭐라 그러니? 빠방을 뭐라 그러죠? 운동 상태. 되겠어?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 상태를 갖기 때문에 뚜렷하게 정지된 물체와 구별되는 거고, 그 운동 상태가 빠방이더라 라는 얘기였어. 그 중에서 방향은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 표현하면 되고요. 빠르기를 계산해야 되는 값이야. 근데 빠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빠르기는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으로 구하는데, 자, 위치 변화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중에 어떤 물체가 앞쪽으로 10m 가다가 2초 후에 뒤로 빽 해가지고 3m 오는 데까지 2초 걸렸어? 자,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을 고려할까 안 할까? 나 안 할래요. 그래서 내가 간 거리를 그냥 다 더해서 말할래요. 이거 뭐야? 이거 뭘로 표현한 거야? 이동 거리.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물체의 이동 거리의 크기는 얼마니? 14m요. 근데 저는 어차피 방향이 다르니까 방향 신경 써서 표현할래요. 그걸 뭐라 그러니? 그렇죠. 위치 변화량 변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변이는 방향을 신경 썼으니까 방향 잡아야 돼. 방향 잡는 방법 어떻게 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운동 방향이야. 맞죠? 그러니까 출발점 여기, 도착점 여기, 운동 방향 이 방향. 되겠어? 그래서 얘는 앞쪽 방향이 운동 방향이고, 변이의 크기. 변이의 크기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최단 거리 얼마? 6m. 그래서 변이의 크기는 6.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그 위치 변화량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간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빠르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뭐라 그러니? 그렇죠. 이걸 속력이라고 해서 얘를 2초라는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속력의 크기는 7m/초예요. 얘는 방향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도 있죠. 그거 뭐라 그런다? 속도라고 한다. 자, 속도는요 변이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속도도 방향을 갖는 멋진 말 무슨값? 벡터값. 알겠어? 그래서 얘는 앞쪽 방향으로 속도의 크기가 얼마니? 이거 2초로 나눴어? 얼마 돼? 3입니다. 근데 이렇게 속력과 속도를 구했더니요 얘는 속력의 크기가 컸어. 이유는 딱 하나. 뭐 했기 때문일까요? 왜 똑같이 움직였는데 속력은 7인데 속도는 3이야. 속력이 더 커? 이유 딱 하나. 맞아요. 가다가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방향 전환했기 때문이에요 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물체의 운동 상태인 빠르기와 방향 표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써야 되는 거 운동의 종류. 운동은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빠르기와 방향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안 변하는 운동을 해. 이거 중학교 3학년의 핵심이죠.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 빠르기도 안 바뀌어, 방향도 안 바뀌어. 이걸 초등학교 때는 안 변하는 운동이라고 표현하지만 중딩에 와서는 뭐라고 하니? 네, 등속 직선 운동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근데 이걸 고등학교 때는 한 글자 줄여서 뭐라고 그러니? 네, 등속도 운동해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 맞아. 그러면 어딘가에 그려야죠. 뭐하고 계십니까? 등속도 운동,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위치 그래프. 그려. 자, 종이 없는 사람 손. 자, A4 용지 필요한 사람들은요 드릴게요. 그 옆에 나눠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언니, 저 뒤에 오빠들이랑 나눠서. 또 종이 필요한 사람들 뒤에. 없어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데 등속도 운동의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 그리는데 그래프에는 면적하고 기울기에 뭔가 숨어 있을 수 있어. 뭐가 숨어 있는지까지 체크. 저 지나갑니다. 멋지시군요. 올. 그렇죠. 멋지십니다. 개요는 잡았어. 자, 보시면 등속 운동이니까 시간이 지나도 속력은 변하지 않고 일정. 됐어. 이동거리는 시간과 무슨 관계? 야, 이동거리는 시간과 뭐하다? 비례한다. 또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맞다고 표현해야죠. 중3 내시 문제입니다. 이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됐어? 그랬을 때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기울었어. 기울기가 뭐라고요? 속력 또는 속도라고요. 자,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민넓이는요? 네, 거리 또는 뭐라고요? 변이라고요. 이렇게 변해요.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빠르기나 방향 중에 뭐라도 하나라도 변하는 운동을 합니다. 변하는 운동을 우리 무슨 운동이라고 그러지? 멋진 말.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변하는 운동이라고 안 해. 무슨 운동이라고 하니? 그렇죠. 정신 안 차려?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맞아. 근데 시간당 변화량이 일정하면 일정한 크기, 같은 크기로 변해요. 멋진 말.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되겠어? 자, 그래서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한 문제예요. 그걸 통해서 연습하죠. 자, 어떤 친구가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를 질문하셨냐면 13페이지 27번입니다. 13페이지 27번을 보시면요. 지금 자동차를 0.4초 간격으로 찍었어요. 처음에 0초, 0.4초 후에 여기, 또 0.4초 지나서 0.8초가 됐을 때 여기. 그래서 0.4초 간격으로 물체의 위치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처음에 0.4초 동안의 간거리 10cm, 그 다음 20, 그 다음 30, 그 다음 40 이렇게 가고 있고요. 타점 사이의 시간 간격은 0.4초로 일정합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구간당 걸린 시간과 구간당 간거리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구간당 평균 속력 구한다. 맞죠? 자, 구간당 평균 속력을 구하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단위를 뭘로 계산했을까 얘는? 뭘로 계산했니? 센티미터 퍼 세컨드 제곱으로 가속도를 계산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센티미터 그냥 쓰면 돼. 만약에 가속도를 미터 퍼 세컨드 제곱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이거 센티미터 다 미터로 환산해서 계산 시작. 알겠어? 눈치껏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구간의 평균 속력 얼마냐면 0.4초라는 시간 동안에 10cm 가는 빠르기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력 얼마? 계산했냐? 불러. 얼마 나오니까? 얼마 나오니까? 25cm per 초예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자, 요 구간도 보시면 20cm 움직이는데 0.4초 걸린 구간이 두 번째 구간. 됐죠? 근데 새삼스럽게 계산 안 해도 되고 시간 갖고 거리가 2배니까 평균 속력 2배겠죠? 얼마? 50. 됐어. 이 구간은요. 0.4초라는 같은 시간 동안에 30cm로 처음부터 3배 커졌어요. 75점. 네 번째는 10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평균 속력 구해서. 자, 그러면 가속도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서 그걸 시간으로 나눠야 가속도 돼요. 이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 얘가 나중 속도가 되고 얘가 처음 속도가 돼요.
속도 변화량은 얼마냐면 25cm/초고요. 이러한 속도가 바뀔 때 걸린 시간은 구간 시간 그대로 따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0.4초예요. 요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가속도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놓친 부위가 어딘지를 확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꼬맹아 얼마 나오니? 불러줘. 얼마? 62.5cm/s 제곱이죠. 됐어. 여기서도 똑같이 25cm의 속력이 늘어나는데 0.4초 걸렸고요. 여기도 똑같이 25라는 속력이 증가하는데 같은 시간 0.4초 걸렸습니다. 그러니 매 구간마다 이 아이의 가속도는 62.5, 62.5로 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갖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가속도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어디에서 놓쳤는지 정확하게 확인. 되겠어? 오늘 테스트 안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등가속도도 우리 그래프 그릴 수 있다. 그래야죠. 숨어있는 거 확인하셔야죠. 시간 가속도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위치 그래프를 등가속도의 개념에서 그린다. 지나갈게요. 자, 기울기에 뭐 숨어 있는지 면적에 뭐 숨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꼬맹아, 등가속도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62.5로 일정한 가속도를 가져요. 그랬을 때 그래프의 면적은 언제나 가로와 세로의 곱입니다. 자,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속도가 아니고 속도 변화량입니다. 되겠습니까? 속도 변화량과 속도는 다른 말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는 비례관계를 갖습니다. 그랬을 때 얘는 기억하셔야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 가속도, 면적이 뭐? 네, 이동거리 또는 변이. 됐어? 네. 자, 시간거리 그래프는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비례 그래프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어느 한 순간의 접선 기울기요. 됐어? 접선 기울기가 바로 그 순간의 속도. 됐어? 자, 원점하고 그 점을 연결했을 때 구간 기울기는 뭐? 평균 속도. 알겠습니까?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인데 구간 기울기 구하면 평균 속도.
접선 기울기 구하면 순간 속도 1에 됐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자, 그 옆에다가 그래서 마지막 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그래프 하나 그릴게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VT 그려. 다시 써. 기울기가 뭐라고? 면적이 뭐라고? 다시 표현.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울기는 가속도이고요. 면적은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처음 속도에서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한다고? 불러. 속도 요만큼 늘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네, AT. 가속도 곱하기 시간. 맞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첫 번째요. 등가속도와 관련된 공식 세 가지를 외워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t초가 지났을 때 나중 속도 구하는 방법이 있었다. 두 번째는 간거리 구하는 식도 있어. 간거리 구하는 식은 2개나 돼. 그리고 시간을 모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대요. 자, 이제 오래됐죠. 자,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나는 거는 나중 속도. 그리고 간거리는요 밑에 있는 사각형 여기도 어디 있는 삼각형 우리 과거 애들은 여적 계속 외우면서 나한테 혼나고 있는데 똘똘한데요? 금방 해결하는데요? 창문밖에 뭐 예쁜 언니 있어? 멋지십니다. 오,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나중 속도는 칠판 보이실까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만큼을 더하세요가 공식의 내용이라서요. 처음 속도 V0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AT 더하세요가 등가속도 1번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간거리 구하는 건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하세요가 공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를 공식으로 쓰시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으로 간거리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 저 방법 잘 안 쓴다. 물리 1에서는. 저거는 물투에서 쓰는 방법이고요. 물리 1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평균 속도를 잘랐을 때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된다. 됐습니까?
평균 속도 구해서 시간을 곱하시면 사각형 넓이를 구해도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넓이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평균 속도를 등가 속도일 때 조금 편하게 구하자. 총 걸린 시간으로 변이를 나누지 말고. 자, 등가 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으로 나눠도 똑같아. 그러니 평균 속도가 만약에 2예요. 자, 처음 속도가 2예요. 나중 속도가 8이에요. 그럼 평균 속도는 2개 더해서 반띵하면 되니까 5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데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불러.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시원아, 저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자, 시간을 모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로요. 책 피시면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 개 풀어가지고 오셨는데 연습이 좀 됐기를 바라고요. 선생님하고는 조금 있다가 문제를 12개 정도 풀어보죠. 자, 7페이지 오십시오. 혹시 7페이지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저는 맞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해요. 뭐 이런 거. 여기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질문하시는 거 맞습니다. 자,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문.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자,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질문해봐. 19번. 네. 19번 문제 보시면요. 19번 문제 여러분들이 한 번은 반드시 봐야 되고요. 요번에 내신하고도 상관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시간에 따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가 2차 함수 포물선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6초인 순간이 어디냐면 90m라고 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얘는요. 접선을 이런 식으로 1차 함수로 나타내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6초인 순간에 순간 속도는 얼마니? 라고 하는 거 구할 수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그려줬으니까 여기가 얼마로 나왔냐면 3이에요.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3분의 90. 보입니까? 그래서 6초인 순간의 속력은 30m/초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게 아니고 0초부터 6초까지 구간의 평균 속도 구해주세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0초 찍고 6초 찍어서 구간 기울기 구하시면 평균 속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6분의 90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얼마니? 6분의 90이니까 2분의 30이니까 얼마 나오니? 15 나오죠.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평균 속력 구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보기 볼게요. 0에서 6초 동안 이 자동차의 속력은 계속 증가하니? 자, 계속 증가하는지 속력 변화 보시려면 접선의 기울기 변화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뭐 해주고 있습니까? 급해지고 있죠. 점점 속력이 빨라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변화를 보시면 속력이 점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다. 기울기가 커지기 때문에 얘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0에서 6초 동안 이 자동차의 평균 속력 계산했더니 15 나와요. 맞는 얘기고요. 6초인 순간에 순간 속력 얼마입니까? 접선 기울기 구하시면 30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모두 다 맞다로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13페이지에서 질문 받을게요. 괜찮습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4, 15페이지에서 질문. 네, 31번도 있었고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 30번. 30번. 또 있었는데. 30번, 31번. 확실해? 질문 다 해결한 거 맞아?
자, 30번하고 31번 보시면요. 30번은요. 요번에는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거든요. 시간 속도 그래프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그래프의 면적은 간거리고 기울기는 가속도다. 뭘 물어보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A는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B는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C는 거꾸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사실은 똑같이 얘를 보시면 5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력이 20된 건 맞습니다. 자, 5초 동안에 속력이 점점 증가해서 50이 되는데 A, B, C가 속력이 증가하는 모습이 달라요. A는 처음에 기울기 좀 보실래요? 이게 가속도죠. 처음에 속도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는 속력이 천천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B는요. 어떻습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얘가 등가속도입니다. 맞죠? C는요. 처음에는 속력이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나중으로 갈수록 속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되겠어?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게 C고요. 그러면 선생님, 기울기는 가속도인데 면적은 뭐예요? 면적이 뭐야? 간거리죠. 그러면 속력이 20이 될 때까지요. A는 이만큼의 면적을 간 겁니다. A 면적 더럽게 커요. 됐죠? B는 그거에 비해서 요거 노란색 삼각형이죠. B가 간 거리가 조금 작네요. A보다. C는요. 보라색 밑에 있는 면적이라서 C는 요만큼밖에 못 갔어요. 이겁니다. 그러니 A도 B도 C도 5초일 때 속력이 20으로 갔지만 그 속력이 될 때까지 시간은 다 똑같이 5초 걸렸지만 간거리의 크기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A는 30m 간 거예요. B는 20m 갔어요. C는 10m 갔어요.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그러면 A의 평균 속력은 6이겠죠? B의 평균 속력은 4겠죠? C의 평균 속력은 얼마입니까? 2입니다. 됐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C는 속도와 가속도가 모두 증가한다. 꼬맹아, 가속도는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져요. 속도는 빨라지지만 가속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둘 다 증가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0에서 5초 동안에 밑줄 쳐 평균 가속도. 꼬맹아,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평균은 구간 기울기 보는 거야. 맞죠? 그래서 0초 찍고 5초 찍어서 구간 기울기 보시면 A의 기울기나 B의 기울기나 C의 기울기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는요. 그 시간 동안에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나 C의 가속도나 구간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다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0에서 5초 동안 세물체의 평균 속도는 모두 다 같니? 모두 다 달라요. 왜? 간거리가 다르니까. 알겠습니까? 이 문제 더럽게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싹 다요. 수능 계열과 고등학교 내신 계열 풀고 있어요. 정신 정확하게 차리고 가셔야 됩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31번 물어봤어요. 마지막 문제. 그래프는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한 번은 보셔야 되고요.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신에 그대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문제이면서 중학교 3학년 내신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일정하고 다시 증가하고 일정하고 줄어들어서 0 됩니다. 이런 패턴이에요. 0, 1, 2, 3, 4, 3, 4, 6 여기가 4, 6 이렇습니다. 빠른 속도로 마음의 준비, 기울기는 가속도.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면적은 간거리. 그러면 첫 번째요. 0에서 1초까지의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요 기울기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1초 동안의 속도가 4 증가했기 때문에 이때 가속도는 4m/s 요거예요. 자,
자, 두 번째 구간은 등속 운동하니까 가속도 없어요. 세 번째 구간도 속력 증가하니까 가속도 있네요. 그러면 2초부터 3초까지 가속도요. 1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 2 증가했잖아요. 1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 2 증가했으니까 이 순간의 가속도는 2밖에 안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초부터 4초까지는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가속도 없어요. 등속도 운동하게요. 그 다음에 4초부터 6초까지는요. 나중 속도는 0이고 처음 속도는 6이니까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6이에요. 속도 변화량 마이너스 6이고 그거 2초 동안 일어난 일이니까 이때는 가속도가 얘네들이랑 반대로 마이너스 3의 가속도를 갖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등속도 운동할 때 이동한 거리는요. 네, 등속도 운동은요.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 5번 구간으로 잘라드릴게요. 등속도 운동은 2번 구간과 4번 구간입니다. 이게 등속도입니다. 2번 구간 동안의 간거리는 1 곱하기 4니까 얘 4. 2번 구간이요. 1초 동안의 속력이 6이니까 얘 6. 합쳐서 등속 구간에서 간거리는 10m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가 크기 보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볼 필요는 없죠. 숫자만 보면 되죠. 자, 가속도의 크기가요. 가장 큰 구간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4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4에서 6초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무슨 방향이니? 라고 했는데 4에서 6초 동안요. 물체는 앞으로 가는데 속도가 점점 줄어요. 그럼 얘는 힘을 어디로 받아야 돼? 힘을 어디로 받아야지 속도를 줄일 수 있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줘야 속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그 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에요. 그래서 물체가 가는 운동 방향인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줄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가속도 방향을 힘 방향으로 보는지는 오늘 설명할 겁니다. 되겠죠? 이런 느낌이야. 괜찮아? 하겠어? 네. 다른 질문 없으시요? 네. 손을 못 들었는데 13번. 13번. 어디 13번? 앞부분에 13번이요? 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13번이라는 건 9페이지 가장 밑에 있는 12, 12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거 13번으로 바꾸시죠. 됐죠? 전동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동차가 지하철역으로 10이라는 속도로 들어오고 있고 이 전동차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1.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1초의 속력을 1씩 줄여보세요. 그런 뜻이야. 되죠? 자, 마이너스 1로 일정하다고 치면 전동차가 정지선에 멈출 때까지요. 몇 미터 밀려나가다가 멈춥니까? 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속도가 10인데요. 가다가 멈추래요. 근데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로 멈춰야 되겠죠? 등가속도 그래프는 3개밖에 없어. 처음에 속도가 0인 상태로 증가하든지 있는 상태로 증가하든지 있는 상태에서 0되든지 셋 중에 하나지. 그럼 이 중에서 뭐 고르면 돼? 얘 고르면 되죠. 되겠어? 그래서 얘는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처음 속도가 10이었다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드는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이때 기울기는 가속도인데요. 1초당 속력이 1씩 줄어드는 가속도여야 돼. 그럴 거면 10 다 줄이려면 몇 초 걸려요? 1초의 속력을 1씩 줄이니까 10 다 줄어서 0 되려면 몇 초 걸리니? 10초 걸리죠. 그럼 밀려나간 거리 어디 있어요? 삼각형 넓이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50m 밀려나가서 멈춥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50m 앞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해서 사고 나지 않고 멈출 수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되겠냐? 민영 됐어? 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책을 살짝 덮어주십시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인지까지는 좀 알아야 돼서 테스트를 살짝만 보도록 하는데 문제가 선생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주에는 여러분들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려고 문제를 조금 다양한 문제로 어렵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꼬맹아 상대 속도라는 거 설명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네, 상대 속도까지 기억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옆에도 주시고 뒤에도 주시고 시간은 15분 드립니다. 옆에도 주시고 뒤에도 주시고 해보자 시원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일찍 와서 네. 반영을 몰랐어. 반면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유찬. 유찬아 핸드폰 번호 한 번만 불러줘야 되는데 너 나한테 핸드폰 번호 안 보내줬잖아. 010. 핸드폰이 없어? 없다고? 엄마가 너한테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라고 그랬는데 이 차량 번호를? 너 핸드폰이 없어? 그럼 어떻게 전송해 주지? 혹시 문자로 안 돼? 핸드폰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출력해 줄 테니까요. 차량 시간인가 봐요. 보십시오.
1분 드려요. 마무리. 자, 시간 못 들은 사람. 몇 개 남았어요? 3개요. 네.
시험 봐서 커트라인을 못 넘으면 다음 주에 30분 일찍 와서 제시. 맞습니다. 커트라인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서요. 우리가 같은 과정을 하고 있는 반이 두 반 있습니다. 두 반 점수 보고 커트라인 얘기해 드릴게요. 대부분 10개 시험 보면 6개인데 오늘은 13개입니다. 평균 점수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동안 봤던 시험지랑은 좀 다르게 시험지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조금은 기존 아이들보다 높습니다. 민혁 다 했을까요? 채점 해볼게요. 자, 채점할 준비. 자, 채점하시는데 틀린 것들은 옆에다가 답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오답 노트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1번부터 다 불러보겠습니다. 1번에 3, 2번에 1, 3번에 4, 4번 4, 5번 3, 6번 1, 7번 3, 8번 4, 9번 3,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10번 3, 11번 4, 12번 4, 13번 3. 동그라미 그리는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열세 문제입니다. 맞이 개수. 자, 뒤쪽은 수능에서 따온 문제고 앞쪽은 내신에서 따온 문제입니다. 실제로 고등부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문제들이고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문제는 없습니다. 누나가 5번 3번이 5번의 답 다시 확인요. 자, 5번의 답 3번 맞습니다. 또 네. 자, 9번의 답은 3번이고요. 12번 답 4번. 12번이요. 4번이요. 8번의 답이 제가 부르는 속도가 좀 빨랐나요? 8번에 4번. 또 12번. 12번의 답도 4. 7번. 7번 답은 3. 자, 못 들은 번호 있을까요? 어? 3번 어? 3번 그냥 3번. 그냥 3번 답은 4번이고요. 13번의 답은 3번. 또요. 자, 그럼 맨 위에 마진 개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 부르면 마진 개수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주, 13개 정윤, 9개 얼굴 잠깐만 볼게요. 오케이. 지원, 8개 서연, 시우, 8개 몇 개? 8개 네. 틀린 거 잠깐만 보고 계세요. 지석, 9개 어딨나? 누구야? 지석. 몇 개? 9개 네. 유찬아, 지율이, 민혁이, 연준이, 8개요 몇 개? 8개 주한이, 13개 시온이는 오늘 못 풀 수 있었어? 자, 틀린 문제 볼 수 있는 시간 2분 드릴 테니까요. 2분 후에 제가 질문 받아서 풀게요.
집에 가서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이 푸는 게 마치 본인이 푸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혼자서 한번 풀어보셔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푸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1번부터 자 1번, 2번 중에 질문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겠어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형 잡으셔야죠. 자, 처음 속도 0초일 때 속도가 1이기 때문에 처음 속도 있는 상태로 등가속도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 개형 잡으셨어요. 등가속도 운동은 웬만하면 그래프 그려서 푸시는 게 오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1초인 순간의 속도를 4라고 주셨고요. 2초인 순간의 속도가 7이라고 주셨네요.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2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력이 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면 3입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1초의 속력이 30 증가했어요. 자, 그러니까 기억 가속도의 크기 2가 아니고 3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0초부터 2초까지 이동거리는 이 밑에 있는 면적인데요.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운데 평균 속도로 잘라서 계산하는 게 더 편해. 그래서 4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8m 갔어요. 이렇게 가죠. 자, 3초일 때 속력은 얼마냐? 1초 더 지나면 속력이 3만큼 더 증가해서 10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자기가 놓친 부분 뭔지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자, 9번, 10번에서 질문 받을게요. 9번이요. 자, 9번 문제요. 아까 선생님이 책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셔서요. 그래서 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간 가속도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수능보다는 내신 계열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이래요. 자, 가속도의 크기가 2.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0, 2, 4, 6, 8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라고 치죠. 0초부터 2초까지는 가속도의 크기가 마이너스 4야. 2초부터 4초까지 가속도 없고요. 4초부터 6초까지 가속도 2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속도가 없는데 문제는 이물체가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정지 상태라고 했어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는요. 그 자체로는 문제를 풀기가 애매합니다. 이걸 빠른 속도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밑에 있는 면적은요. 속도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지 속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요. 정지 상태니까 가속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다고 치자. 그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도가요.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처음 속도 0인 상태로. 근데 속도 변화량이 2초 동안에 일정하게 증가해서 마이너스 8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0인 상태로 일정하게 증가해서 마이너스 8까지 여기가 2초야. 이게 마이너스 8이야.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2초부터 4초까지는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구간은 변하지 않아 라는 뜻이지 정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일 때는 등속도 운동의 이 뜻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 속도로 쭉 가요. 언제까지? 4초까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6초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번에는 가속도 방향이 흰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속도 변화가 플러스 4여야 된다. 자, 마이너스 8에서 속도가 플러스 4까지 변해야 된다는 얘기는 속도가 4만큼 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4만큼 줄면 여기에 속력이 마이너스 4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여기가 6초. 그 다음에 6초부터 8초까지는 다시 가속도가 없는 등속도 운동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그리시면 돼요. 됐죠? 가속도가 맨 처음에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선생님은 시작해서 그렸습니다. 이런 모습 나와요.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 모습이니까 기울기는 가속도일 거고 밑에 있는 면적은 간거리일 거고 이런 식으로 보세요. 자, 그랬을 때 기억 보시면 3초일 때 속력 얼마냐? 3초일 때 여기죠. 속력 읽으시면 마이너스 8입니다. 됐습니까? 속력은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8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4초부터 6초까지 속력이 감소하니 4초부터 6초까지 속력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크기가 줄어들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운동 방향은 1초일 때와 7초일 때가 서로 반대니 그랬는데 1초일 순간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게 왼쪽이면 왼쪽 방향입니다. 7초일 때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항상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죠. 방향이 바뀌려면 거꾸로 오른쪽 방향으로 오셔야 되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 방향이다. 속도 부호가 모두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바뀐 적이 없어요. 다 마이너스 구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 운동 방향 바뀐 적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 괜찮습니까? 운동 방향은 속도 앞에 있는 부호 방향입니다.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 적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11번, 12번에서 질문. 10, 2, 12, 맞아? 자, 12번 해볼게요. 자, 12번은요.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얘도요. 속도 방향이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이 중에서 B는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만 있는 게 B입니다. 그래서 4초일 때 속도가 플러스 10입니다. 이게 B예요. 그럼 B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B는 0초부터 4초까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겠네. 기울기는 가속도니까 얘는 가속도가 2.5겠네. 그리고 4초 동안의 간거리는 밑에 있는 넓이 구하면 되니까 20m 같겠네. 이런 것들 막 분석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같은 거를 A한테도 볼게요. A는요.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이야. 그러면 꼬맹아 빨리 생각해. 나는 플러스를요. 앞쪽 방향이라고 한다면 됐어. 자, 얘는 맨 처음에 뒤쪽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뒤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됐죠? 자, 뒤쪽 방향으로요. 얘는 2초일 때까지요. 속력이 플러스 10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A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바뀌었죠? 자, 운동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몇 초일 때? 몇 초일 때? 정확하게 0초와 2초의 정확하게 가운데. 언제? 1초일 때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뒤쪽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앞쪽 방향으로 1초일 때 방향을 튼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A는 플러스 속도에서 마이너스 속도로 바뀌는 X절편이 방향 전환한 구간이다. 그러면 얘는 뒤쪽으로 몇 미터 가니? 0초에서 1초까지는 뒤쪽 방향으로 갔어요. 자,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니까 이 넓이 구하세요. 5m 뒤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면적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오죠. 되겠어? 자, 그 다음에 1초부터 2초까지는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앞쪽으로 가고 있네요. 플러스 5만큼 가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뒤쪽으로 5m 갔다가 앞쪽으로 5m 왔다는 얘기는 2초일 때 제자리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 볼까요? 자, 얘는 등속도로 앞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2초부터 4초까지는 이 넓이겠죠?
그래서 앞쪽으로 20m 더 가요. 그래서 20m 더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실제로 A는 처음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앞으로 20m 더 갔겠죠? 그래서 근데 B는 어떻습니까? 앞쪽 방향으로만 20m 갔습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은 10초일 때 둘은 같은 위치에 있어서 만났겠네요.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초일 때 둘이 여기서 만났어요. 기준면으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 이런 느낌이야. 자, 근데 이때요. 기억은 엄청 좋은 겁니다. 0에서 2초까지 두 물체 사이의 속도 차이를 감소하니 자, 속도 차이요. A 속도 이거고 B 속도 이거니까 0이니까 둘의 속도 차이 10. 그 다음에 1초가 되면 둘의 속도 차이 요만큼. 둘의 높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0초에서 1초까지는 둘의 속도 차이라고 하는 이 둘의 간격이 점점 줄고 있어요. 됐어. 그랬다가 1초를 지나가면서부터 다시 둘의 간격, 속도 차가 늘어나고 있어요. 보여요? 자, 속도 그래프에 둘 사이의 간격 보십시오. 자, 그 간격이요. 여러분들 보시면 점점 두 속도 차이의 간격은 줄다가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소만 하고 있다 틀립니다. 되겠죠? 클로스가 되고 나서 다시 속도 차이가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2초부터 4초까지 A, B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감소하니 라고 했는데 실제로요. A는 빨간색이라고 그랬어. A가 뒤로 가면 점점 둘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다가 제자리로 옵니다. 몇 초일 때? 2초일 때. 그러면 2초부터 4초까지는요. B는 이만큼 가고 있는데 A가 쫓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 둘이 뭐합니까? 만나죠.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뭐 해주고 있어야 돼? 좁아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만난 거야. 알겠어? 그래서 2초부터 4초까지는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4초일 때 만났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지금 0초에서 4초까지 A, B의 평균 속도는 같니? 라고 하는 평균 속도는요. 총 걸린 시간으로 꼬맹아 알고 있어? 변이 나눠요. 근데 B 같은 경우에 4초 동안에 한쪽 방향으로 직선 방향으로만 갔어. 얼마? 20m. 그래서 B는 평균 속도가 5야.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A는요. 갔다가 와요. 그랬을 때 변이 알죠? 처음에 출발점에서 4초일 때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변이 방향이자 변이의 크기야.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갔다 온 거 의미 없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 구간의 길이만 변이야. 그러니까 얘는 변이가 20이고요. 4초 걸렸네요. 그러니까 얘도 평균 속도는 5로 같네요.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중간의 경로 전혀 상관없어. 평균 속도는 직선거리니까. 자, 그래서 4번으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3번 질문. 네. 13번 마무리할게요. 자, 13번은 꼬매가 한 번만 보자. 13번은요. A는 등속도로 5의 빠르기로 앞쪽 방향으로 쭉 갑니다. 근데 B는요. 뒤쪽 방향을 향해서 서로 마주가고 있죠. 여기가 P, 여기 가운데가 Q, 여기가 R. 그래서 A라는 아이는요. 언제나 등속도로 가고 있어요. 5의 빠르기로. 그리고 B라는 아이는요. A가 P점을 지나가는 순간 B는 정지한 상태에서 가속도가 2로 등가속도로 쭉 가고 있다는 거죠. 얘는 등가속도로 가. 가속도의 크기 2야. 한번 그려볼래?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사실은 여러분들 집어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속도가 플러스 방향이고 얘는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이라서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그려야 되는데 우리 그냥 속력만 그려보죠. 속력. 속력만 그릴게. 방향 보지 마. 뭐 이런 뜻이야. A는 5의 빠르기로 쭉 가고 있어. 그죠? 자, 그리고 B는요. 처음에 속도 0인 상태로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고 있어. 그런 얘기야. 이거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면 2야. 아, 1초의 속력이 2씩 느는구나. 근데 어떤 줄 아세요? 정확하게 Q는요.
전체 거리의 절반입니다. 요거 2분의 L, 요거 2분의 L. 근데 Q에 왔을 때 둘이 만났어. 이런 얘기야. A와 B가 만났습니다. 그럼 꼬맹아, 같은 시간에 각각 P와 R에서 출발해서 같은 시간 동안의 감거리가 어때요? 2분의 R로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A도 B도요.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갔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같은 시간 t초 동안에 똑같은 거리 갔어. 그러면 둘의 평균 속력이 뭐여야 되니?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물리원의 문제를 푸는 키워드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물리원의 키워드는요, 항상 평균 속도를 같다라는 얘기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평균 속도가 같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데 얘가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같기 때문에 둘의 평균 속력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어요? A의 평균 속력 얼마니? A의 평균 속력 얼마니? 5입니다. 그럼 B의 평균 속력도 얼마여야 됩니까? 5여야 됩니다. 되겠어? A의 평균 속력이 얘는 등속도 5로 가잖아요. 그러면 A의 평균 속력도 5겠죠? 그럼 B의 평균 속력도 5인데 됐어? 자, 여기에 Q가 도착한 순간의 속력이라고 쳐봐. 그러면 처음 속도 0, Q에 도착했을 때 속도 V. 근데 이 둘의 가운데의 평균 속력이 5여야 돼. 그럼 얘는 얼마여야 되니? 얼마일까요? 이게 12여야. 정확하게 가운데 속도가 5가 되겠죠. 되겠어? 그래서 B라는 아이는 여기에 왔을 때 속력이 10이구나. 이 얘기예요. 그래야 평균 속력이 5죠. 그래야 같죠. 자, 근데 이 속력이 10인데 얘는 가속도가 2라 그랬잖아. 가속도 지난 시간에 했죠. 가속도가 2란 얘기는 1초당 속력이 2씩 빨라진다 이 뜻이야. 그러면 속력이 10 되려면 몇 초 걸리겠니? 몇 초 걸리겠니? 5초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5초라는 뜻입니다. 납득하시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그럼 꼬맹아 5초 동안에 A 보세요. A가 등속도니까 편하죠? 자, A는 5초 동안에 몇 미터 가니? 몇 미터 가니? 25m. 됐어? 그러면 이 거리가 25m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도 25m죠? 그러니까 전체 거리 L 값은 50m라는 뜻이죠.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Q를 지날 때 A와 B의 평균 속력 같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 왔으니까. 자, 이때 Q를 지나는 순간에 B의 속력을 10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평균 속력이 같아집니다. 자, 그리고 전체 거리 L은 50m로 보셔야죠. 25m 안 됩니다. 되겠어요? 틀린 포인트 찾았습니까? 네. 몇 번? 11번이요. 11번은요, 우리 아까 여러분들이 과제로 풀었던 문제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0.1초 간격으로 간거리를 그려봤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A에서 B까지 가는데 시간은 0.1초 걸렸고요. 0.1초 동안 빨리 눈으로 봐. 2cm인데 단위 환산 할래 안 할래? 해야죠. 밑에가 다 미터로 나왔으니까. 맞아. 그래서 얘는 0.02m 갔어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0.2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두 번째, B에서 C로 가는 구간은요. 똑같이 0.1초 걸렸는데 간거리가 0.04m래요. 그러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력 0.4. 패턴이 느껴지나? 그러면 C에서 D로 가는 구간에서는 6cm 갔으니까 0.6의 평균 속력 같겠죠? 그러면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속도는 0.2만큼 증가했고요. 걸린 시간은 구간 시간 그대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속도는 2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됐어? 이때도 가속도는 똑같이 2입니다라고 하죠. 되겠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에 가속도의 크기 1이 아니고 2로 바꾸셔야 되고요. A부터 D까지의 평균 속력은요. 네,
그러면 A부터 D까지는요 총 0.3초 걸렸습니다. 0.3초 동안 총간거리가 얼마냐면 12cm니까 0.12m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0.4m/초 나오죠. 되겠어? 이게 평균 속도고요. 그 다음에 A에서 물체의 순간 속도 얼마입니까? 디귿의 별표. 자, 얘는 속력이 2로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근데요, 이거 별표. 이거 이제 물투에서 하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쓱 집어넣어봤어. 얘 처음 속도가 0일까? 그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처음 속도가 0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 속도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닌 상태를 일단 그려볼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A를 0초라고 하고요. B는 0.1초 지났으니까 여기가 0.1초고 또 0.1초 지났으니까 C가 0.2초인 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A점을 지나는 위치가 기준선 0초일 때고요. 그 다음에 B를 지날 때를 0.1초 후로 보셔야 되고요. C를 지날 때가 0.2초일 때고요. D를 지날 때가 또 0.1초 지나서 0.3초입니다. 네, 또 알아? 선생님이요. A와 B 구간의 평균 속력이 0점이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A와 B 사이의 평균 속력 0.2는 몇 초일 때 속력일까요? A와 B의 평균 속도. 뭡니까? A의 속도와 B의 속도의 정확하게 가운데죠. 그게 평균 속도죠. 그게 0.2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몇 초일 때일까요? 정확하게 가운데 속도니까 둘의 정확하게 가운데 시간인 거죠. 얼마? 0.05초일 때. 아세요?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정확하게 가운데 시간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A 속도도 아니고 B 속도도 아닙니다. 둘의 정확하게 가운데 시간의 속도입니다. 그러면 BC 구간의 평균 속도도 구해드렸죠? 0.4라고요. 그럼 BC 구간의 정확하게 가운데는요. 0.1초와 0.2초의 정확하게 가운데 0.15초입니다. 0.15초인 순간의 속도가 정확하게 0.4라는 얘기죠. 그럼 머리 있는 척 해요. 이 평균 속도의 정확하게 가운데가 B의 속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 여기가 얼마? 0.4. 맞냐? 또 해. 자, A와 B의 정확하게 가운데가 0.1에. 맞냐? 그럼 A 속도 얼마여야 돼? 0.1. 이어야 0.1과 0.3의 가운데가 0.2가 되겠죠. 되겠어. 그래서 A 순간의 속도는 0이 아니고 0.1이었습니다. 되겠냐? 이 문제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라. 처음 속도가 0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처음 속도가 0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게 수능의 심화 문제를 푸는 요령입니다. 되겠어? 요런 얘기. 그래서 11번에서는 디귿 보기가 대단히 값어치가 있다. 알았지?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죠? 자, 선생님 하고요. 딱 10분만 끊었다가 오늘 뉴턴의 운동 법칙 끝내죠.